되고 있네요. 그거를 사진으로 해놨어. 불렀어요? 되고 있어요 벌써? 네. 반올림, 네, 소청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 노숙농성 288인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어말하기 네, 해주실 분 일찌감치 오셨죠? 네. 일찍 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총궐기 집회에 참석하고서 네. 시간 때문에 좀 빨리 왔습니다. 근데 오늘, 네, 이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요. 조금, 예, 마이크를 조금 앞에 대주시고 조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 목소리만 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괜찮습니다. 네. 네, 이제 말씀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기 전에 네. 삼성을 향해 세상을 향해 위험하라지 손님의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공공순호조 서울대학원 서비스지부 시집대분의 분회장 박주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와. 네, 지금 아마 페이스북 생중계 친구분들도 박수를 치셨을 겁니다. 네, 오늘 288일차가 되어서 손님들이 꽤 많이 오가셨어요. 오늘 또 오신 분은 저희 수요일마다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이어말하기를 늘 보셨던 분이시죠. 앉아보니까 어떠신가요? 글쎄 좀 떨리고 그렇습니다. 네, 조만간 곧 풀릴 겁니다. 네, 아무렇지 않게 막 수다를 떨게 될 건데요. 제가 오늘 어느 때보다 사회를 잘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혜성 노무사님께서 질문을 10가지를 지금 빼곡하게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짜임새 있는, 짜임새 있는 사회를 오래간만에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어떤 질문하는지 아세요? 글쎄 대강 저희는 네. 이 직업 삼성 백혈병 거하고는 조금 틀린 학교 청소노동자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주로 되겠죠.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1번. 시립대 분해에 대한 소개. 몇 명이냐, 업종이 뭐냐, 언제 만들어졌냐. 지금 그거 이제 하실 차례 맞는 것 같아요.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서울 시립대분에는 2012년 10월 12일 날 청소노동자를 주축으로 해서 노동자들이 출범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5명이 시작을 했고요. 처음부터는 그다음에는 조합원들이 조금씩 모아지면서 출범식은 10월 12일 날 23명이서 청소노동자를 주축으로 해서 23명이 출범을 했고요. 나중에 저희 노동자들이 조금 활성화가 되니까 시설직에서 또 노동자들을 두드렸고 또 조금 더 있으니까 이제 경비직까지 지금은 경비직, 전기 일하는 기사님들까지 한 62명이 한 100여 명 청소노동자와 경비 시설노동자 중에 62명이 저희 소형지구 시립대분에서 같이 조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 날짜와 명수가 정말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지만 지금 정확합니다. 저희 모든 비밀번호가 다 우리 분해 출범식 한. 비밀번호 알려주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1012로 해갖고서 뭐예요, 정확합니다. 뭐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뭐야, 이게. 그한 새도 괜찮습니다. 노동조합은 모든 우리 사무실까지 1012로 지금 번호를 만들어놨는데요. 개방된 노동조합을 하고 싶어서 모든 조합원들한테 그 번호를 알려줘갖고 수시로 시간 나면 노동조합에서 같이 커피도 한잔 마시고 또 날 더울 때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이번에 며칠 전에 다시 이전 개소식을 했습니다. 이전 개소식을 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에어컨까지 싱싱한 걸로 나갔고서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지금도 아마 오늘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갖고 8시까지 일을 하는데 지금도 아마 우리 사무실에 조합원들이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더위를 식혀가면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왕이면 페이스북 생중계를 보면서 박주식 동지라고 하나요? 그분들은 어떻게 부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박주식 님이라고 부르시나요? 아니, 저는 거기서 분회장이라고. 분회장님, 분회장님의
모습 이렇게 얼마나 잘하시는지 보셔야 될 텐데 나중에라도 꼭 보여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 네. 그 말씀하시는데 노동조합에 대한 그 자랑스러움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노동조합, 노조를 왜 만들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처음에는 용역회사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관리를 하지만 돈은 학교에서 주지만 관리는 용역회사에서 했는데 처음에 용역회사 그 감독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하고 또 서울시에서 서울시 직함을 갖고 근무하는 또 반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서 노동자들을 그냥 쉬운 요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개돼지만도 못하게 이렇게 이제 그런 참혹한 실정에 막 닥치다 보니까 어떻게 서경지구에서 저희 학교를 굉장히 힘들게 방문을 하셔갖고 저희 노동조합을 서경지구 그 분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겁이 나갖고 노동조합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출범하고 나서부터는 노동자들이 살이 안 나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여튼 너도나도 가입을 하다가 중간에 또 이제 제가 이제 차츰차츰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때 고비도 지금 있었습니다. 고비도 있었으면 또 제가 헤쳐나가서 처음에 출범할 때보다는 지금 인원이 3배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3배나 늘다니.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건 조금 이따가 여쭤볼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서경지구 이거 떼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소개할 때 서경지구를 띄면 안 됩니다. 띄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왜 꼭 들어가야 되는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서경지구는 저희 학교뿐만 아니고 서울 경인 지역에 한 40여 개 분야와 제일 밑바닥에서 일하는 제일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그 분야가 한 40여 개 되고 조합원이 한 1,700여 명, 1,8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어려운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데 또한 그 어려운 노동 조건과 그 임금 인상이라든지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그런 투쟁에 꼭 서경지구 이름이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서경지구는 이제까지 백전백승, 쉽게 얘기해서 무패입니다. 아직 모든 해고자나 임금교섭이라든지 무슨 투쟁이 있을 때마다 오늘도 제가 지금 7.20 그 파업 총궐기대에 지금 갔다가 시간 때문에 조금 일찍 왔는데요. 거기에도 지금 같이 연대를 하면서 계속 연대 활동이라든지 이런 투쟁 현장에는 서경지구 깃발이 빠지지 않습니다. 대호도 항상 제일 많이 참석을 하고요. 나이들이 모두 많습니다. 거의 평균 60세 정도 되는 청소노동자들과 시설 경비노동자들이 나이가 많은데도 그 어려운 조건이죠. 몸도 좀 모두들 허약할 텐데 저도 좀 사실 지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어저께도 지금 볼 일이 있어갖고 시골에 기관 되시는 분이 돌아가셔갖고 거기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사실 지쳐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지쳐도 노동자 일은 지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은 꼭 건재해야 되고 노동자들이 뭉쳐서 하나가 될 때 세상이 바뀌는 진리를 반드시 나이는 많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진리를 후배들에게 꼭 가르치겠습니다. 아유, 네, 아유, 울컥한데요. 진짜 백정백승 맞아요? 지금 한성 노무사님은 뭘 맡고 계시죠? 서경지부에서? 서경지부에서 모든 노무 행정이라고 모든 노무를 다 맡고 계시는데 네, 지금 지금 백전백승이냐고 하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믿고 싶네요. 서경지부에는 활동가 쉽게 얘기해서 활동가라고 하죠.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부족해도 그래도 꿋꿋하게 하여튼 계속 이 현장 저 현장 안 가리고 모두가 합심이 돼서 하여튼 그 동지들 때문에 저희 각 분야가
이렇게 튼튼하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하혜성 노무사님이 반올림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무시는데 수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주무시는데 어느 날부터 하혜성 노무사님을 응원하겠다고 또 다 달려오셔가지고 그 이후로 한 달째 지금 수요일마다 또 오시고 계시죠. 아유, 네. 얼마나 그것에 대해 애쓰시고 그것을 또 알아주는 그 마음으로 또 반올림까지 또 이렇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네요. 저희들이 서경지부가 전에 그 기아차 고공농성장에 금요일마다 거기도 연대를 했습니다. 거기도 연대를 했는데 거기도 가보면 항상 서경지부 그 우리 조합원들이 한 많게는 한 40명, 50명, 적게는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주일마다 꼭 금요일마다 꼭 연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고공농성 끝나고 나서 제 나름대로 어디 좀 막강한 데가 없을까 찾다가 우리 하혜성 부장님이 여기 수요일마다 그래서 당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쓰신다 그러길래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데 함께 할까? 그걸 왜 연대를 할까? 그 마음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가끔 저 얼마 전에도 뭐 대리 노숙농성이다, 뭐 전문시익분들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폄훼 기사가 나와서 아, 이 참 잘 모르시는구나. 이 연대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을 모르시는구나 싶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연대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사실 해야 됩니다. 어거지로 끌려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꼭 내가 노동자다, 노동자가 아니다 이걸 떠나갖고 저 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꼭 바꿔야만 되는 곳은 꼭 연대를 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직업병 같은 것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것도 직업병이 없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작업장에서 작업을 해야지만 직업병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걸 가만히 있으면 안 바뀌죠. 하나도. 우리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든 사회 구조에 잘못된 걸 바꾸려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바꿔지나요? 안 바꿔집니다. 국민들이 민중들이 일어나서 모든 잘못된 세상, 잘못된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런 마음으로 또 반올림도 와주시고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 다시 노조 얘기로 돌아가서 힘든 투쟁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투쟁을 해오셨는지, 어떤 싸움을 해오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투쟁이 투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거창하게 거창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렵거나 거칠다 할 수 있으니까 목표, 목적, 왜 했나 이렇게. 처음엔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조건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공립이라고 하죠. 서울시 산하기관이라고 해갖고 공립입니다. 공립이라서 꼭 뭐 하나 결제를 맡으려면 박원순 시장한테 가서 결제가 나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아무 해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첫 번부터 교섭에 들어가서 저희 할 때는 그리고 또 그 공무원 체계가 자기 있을 때만 편하게 아무 사고 없이 가면 되는 가다가 이렇게 딴 데로 또 전출돼서 가버리는 그런 피해가 많거든요. 특히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정거장이라고 그래요. 휴양소.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한 1년이나 2년 자기 직책에 있다가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학교에서는 해주지도 않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집회를 할 때 11시서부터 12시까지 점심시간인데 천막농성을 99일 동안을 했습니다. 천막농성을 99일 동안 했는데 그 시간이 12시가 땡 넘으면 우리 조합원들 와서 집회하고 있으면 사진을 찍고 그래서 다 뭐 5분이 됐건 10분이 됐건 나중에 한 달 환산을 해갖고 시급을 공제를 합니다. 공제를 하면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사무장을 갔었는데 우리 분회장님하고 사무장님 저하고 부분회장하고 세 있어서는 많게는 30만원, 적게는 20만원까지 이렇게 공제를 당하면서
투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맞아요. 뭘 갖고 오셨어요? 가면. 준비 많이 오셨어요. 이게 이 가면이 저희들이 집회할 때 썼던 가면입니다. 아, 저희들 그 조합원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참 공부 얼마 되지도 않는 데서 뭐 몇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해버리니까 참 집회에도 참석도 안 하고 우선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궁리한 게 점심은 천막에서 먹고 이 가면을 쓰고 집회를 하면 어떨까. 응? 그래서 이 집회를 할 때 이 가면을 쓰고 집회를 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한 10분이고 20분이고 시간 나는 대로 그 집회를 했는데요. 점심도 점심이지만 이 가면을 쓰고 집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용기가 생기는가 봐요. 그다음부터는 가면을 쓰고 집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이렇게 처음에는 5명, 10명이 하다가 전 조합은 23명이 다 와서 같이 이 가면을 쓰고 농성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 시립대학교에 이게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저기 가면 쓰고 농성하는 게. 하여튼 이 가면이 참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가식이라는 게. 뭐 노동조합 사람들은 용기 얻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우리 이 99일 동안 천막농성을 하면서 고생한 정표가 이 가면이라서 제가 오늘 일부러 이걸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네, 너무 훌륭합니다. 이렇게 나서기가 힘든 현실을 거기서 극복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잘 나올 수 있을지 그 너무 재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가면이 또 하얀색에 또 빨간 눈물이라 또 어떤 걸 말을 하는지 또 알 수 있고요. 퍼포먼스로도 너무나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 가면이 원래는 이 하얀 백가면입니다. 백가면인데 이 빨간 거 지금 빨간 눈물 흐르는 것만 갖고 왔는데 여기 검은색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수염도 그려놓고 하는데 이게 사실 눈물입니다. 이게 노동자의 눈물. 네. 눈물로 이게 표시를 한 거고요. 여러 가지 가면 지금 저희 다른 투쟁 현장에 혹시 얼굴이 좀 쉽게 얘기해서 얼굴 팔릴까봐 못 나오는 투쟁 현장이 있으면 저희 학교에 지금 한 40여 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 그 투쟁한 그 이력 저기도 소개해주고 그 가면도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네, 그런 연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우리가 했던 거 노하우를 전수해주면서 다른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그래야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만들고 나서 그런 투쟁을 거쳐서 어떤 거를 이루었나요? 뭔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 것 뭘까요? 많이 달라졌어요. 노동 조건이 우선 달라지고 우선 우리 노동자들이 전에는 뭐 커피 같은 거 한 잔을 마셔도 화장실에 가서 먹고 쉽게 해서 유령 생활을 한 거죠. 유령 인생이라고 하죠. 저는 홍대에서 제일 큰 사건이 일어나서부터 이제 노동자들이 생긴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계속 이제 제도가 좀 바뀌면서 유령 생활에서 좀 벗어나자. 또 떳떳하게 우리 휴게실이 전에는 휴게실이 남자 여자 휴게실 공동으로 썼습니다. 공동으로 쓴 데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공동으로 쓴다고 해서 같이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고 남자가 먼저 가서 옷을 갈아입으면 또 나와서 여자가 옷을 갈아입고 또 그렇게 되면은 여자 노동자들은 실자리가 마땅찮잖아요. 남자들은 그렇다 하면 뭐 테이블에서 좀 앉아서 쉬어도 되고 여자 노동자들한테 그 방을 양보를 해주면 남자들이 쉴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출근 시간은 원래 7시에서부터 4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 특성이 7시에 출근하면 절대로 그 일을 못 맞춥니다. 그러냐면 학생들이 일찍 오는 학생들은 8시서부터 와서 이제 강의를 자기 책상에 가서 이제 강의를 받고 이렇게 되면은 8시 안에 늦어도 9시 안에는 강의실 청소가 다 끝내야 돼요. 그러면 7시에 시작해서는 절대로 그 2시간 안에 못 끝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6시에 미리 나와서 일을 하고 또 그래도 청소가 못 끝내도 계속 일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뭐 학교도 학교지만 우선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좀 하게 해주려는 그런 저기로 와서 일을 하는 거니까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이제 자부심을 자꾸 심어주죠. 저희가 우리 전에는 노동조합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유령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자부심을 갖고 청소노동자들이 학교에 그 일원으로서 청소노동자나 시설노동자가 없으면 학교가 돌아가지를 않는다. 교수 한두 명 없는 학교가 돌아가도 청소노동자들이 시설노동자들이 경비노동자들이 하루 이틀 빵꾸 나면은 학교가 마비되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모든 근로조건을 하나하나 개선하나 나가면서 휴게실도 어쨌든 뭐 마음에는 안 들지만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 여자 휴게실, 남자 휴게실 다 따로따로 쟁취를 했고 또 근로시간 같은 거 제대로 지키고 뭐 힘든 작업일 같은 거 안 하고 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여자 청소년들이 많은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남자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원 작업을 시키려고 학교 같은 데 리모델링 같은 거 하면은 그 반장 같은 분들이 그냥 뭐 시간 끝나면 한 30분에서 1시간씩 뭐 일을 더 시키고 그러면 그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는 맛을 또 노동조합이 있기 전에 했거든요. 근데 노동조합이 이제 생기면서 그 악질 반장 감독 다 다른 데로 보냈고 지금은 반장 제도를 없이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일한 만큼 받아가자. 우리가 좋은 환경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반장 제도 같은 거 이제 없앴고요. 그리고 모든 근로 조건이 많이 좀 향상이 되긴 됐는데 아직도 청소노동자들, 시설노동자들, 경비노동자들 힘듭니다. 사실.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고 또 어떤 노동자들은 또 밤새워서 또 근무도 쓰고 저희들은 것도 조금 나은 편이에요. 경비노동자들 같은 경우 3교대를 하니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대학, 타대학, 사립대학 같은 경우 이제 막교대를 해버리면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쉰다든지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모든 근로조건인지 모든 걸 꼭 내 맘에는 안 들어도 조금 더 나은 근로조건을 만들고 노동자들이 대우를 받으려면 노동조합이 꼭 있어서 관리 사측하고 싸워서 꼭 이겨야지만 그런 걸 쟁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저기에서는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노동조합은 대기업이건 소기업이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몇 번의 박수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희가 그냥 깨끗하게 그냥 시설을 이용할 줄만 알았지 그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던 이의 손길이나 노력과 고통은 미처 몰랐었는데 홍대의 또 청소 노동자들의 싸움을 계기로 해서 참 많이 알려진 거는 같아요. 여전히 아직은 다들 알고 계시진 않겠지만 노동자들이 쉬고 충분히 권리를 행사하고 그렇게 같이 또 그것을 그 혜택으로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또 건강하게 또 앞으로의 노동 조건을 또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하시는 일에서 이렇게 다치거나 산재 일어나는 일 그런 건 없었나요? 아무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산재 같은 거 분명히 있죠.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어느 현장이고 산재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전에는 그 용역회사 있을 때는 눈 같은 거 오면은 미끄러지고 눈 쏘고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산재 처리를 안 해줬어요. 용역회사에서 그냥 어떻게 돈으로 조금 주고 무마가 해가지고 원생 저기는 산재 처리 저기는 청소노동자 같은 나이가 많으니까 특히 이제 계단 같은 거 오르낼 때 좀 조심해. 뭐 잘못하면 삐끗하면 다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또 겨울에는 눈 치우는 작업하다가 또 다치는 경향도 있고, 또 그 염화칼슘이 한 25kg 막 이렇게 돼요, 무게가. 그럼 그거 드러나려면서 또 허리도 삐끗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현재는 어느 현장이나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그 양을 우리 노동자들 스스로 줄여도 되지만 사측에서 그만한 대책을 잘 세워줘야지만 산재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무거운 걸 조금 나눠서 좀 한 명이 할 거 두 명이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아직도 그런 사측이 제대로 우리나라에 그렇게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편의를 봐주는 사측이 있을까요? 그 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지금도 저희 주변에서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노동자분도 계시고 경비 노동자분도 저희 주변에서 많이 계셔서 또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감사한데 그분들이 아프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 분리수거 할 때요. 그 뭔가 재활용품 뭐 이런 거 지금 뭔가 적어주셨는데 제가 8번 읽어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사실 몰라갖고요. 제가 재활용품 수거도 힘든 일인데 거기에도 권리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질문하면 알아듣나요? 네, 알아듣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제가 모르는 일이 있나 봅니다.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전에는 일반인한테 그걸 그냥 무상으로 줬어요. 와서 저기 분리를 해가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일하기가 쉽거든요. 일일이 안 가려도 되고 그냥 뭐 페트병이나 캔하고 같이 자루에 마다에다 담아서 이렇게 갖다 주고 책은 책대로 종이책 뭐 이런 거는 한 군데로 모아서 이렇게 갖다 주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그 총무과 직원이 서울시한테 그걸 줘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줬냐면 재활용을 채워가는데 그 고물상이죠. 고물상한테 입찰을 받았고 그 들어오는 금액을 다 시 수입으로 잡아버렸어요. 근데 그걸 다시 그걸 우리 청소년들한테 돌려줘라. 근데 뺏기가 참 힘듭니다. 아직도 못 뺏었거든요. 계속 싸우고는 있는 중인데 시에 한 번 그 수입으로 잡혀버리면 그걸 돌려줄 수가 없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서 지금 저희한테 우리가 그 재활용품을 페트병 따로, 캔 따로, 뭐 병 따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또 종이 같은 경우는 책 따로, A4 용지 따로, 신문 따로, 박스 따로 이렇게 분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인데 일일이 다 저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쨌든 제대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또 저희들 양심상 또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들게 해주는데 또 가져가는 사람들은 더 깨끗하게 요구를 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당연히 그만한 보수를 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잘만 가져가려고 그런 저기가 있어갖고 지금도 그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포기를 해야 되고 대신 재활용품 같은 거 깨끗이 우리가 일을 해주고 차라리 일 잘해서 고맙습니다 말이라도 이런 소리를 어떻게 저희들 할 도리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비 노동자들이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죠. 그냥 단순히 앉아서 이렇게 그냥 지키는 일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재활용품도 정리를 하시고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랑 함께한 노무사가 애쓴 것도 그 청소 경비 노동자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걸 모든 걸 자동화한다고 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편리해지거나 더 좋아지는 건 아닐 텐데 빨리 어떻게든 그냥 돈을 투자해서 시설 투자해서 아파트에 뭐 전 자동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업체와 경비 노동자들은 마치 그간 그냥 문지기만 했던 마냥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때 미담이 나왔죠. 경비 아저씨들이 얼마나 하는 일이 많았는데 눈도 치워주고 그저 재활용품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 이렇게 좀 지켜주시기도 하고 무거운 것 대신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고마우신 분들인데 어떻게 기계 부품 갈아치우듯 하느냐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재활용품까지도
네, 일일이 다 그렇게 깔끔하게 처리까지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나 이런 것도 전혀 받지 못하시고 어려운 점이 있느네요. 어려운 점 많죠. 특히 우리 경비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뭐 학교는 다 마찬가지지만 이 여학생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 이 경비 노동자들이. 근데 그걸 다 기계화로 시킨다고 그러면 기계가 사람을 보호합니까? 사람이 오히려 기계를 보호해 줄 입장인데. 하여튼 모든 정책이 우선 기업체 사측의 농간에 늘어나는 그 용역업체가 문제죠. 왜냐하면 뭐 용역회사에서는 조금의 돈을 더 가져가야지만 되고 학교에서는 용역비가 조금이라도 들러가야 되는 방향으로 자꾸 유도를 하다 보니까 그 용역 경비노동자들 10명 쓸 것 기계 설치한다고 한 두세 명이 남겨두고 이거에 대해서 해고시키고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지. 다른 대학도 지금 그렇게 지금 오게 저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걸 알고 있는데 서울 시립대학교만큼은 그건 분명히 저희들이 아직 막아내고는 있어요. 아직 자동화 시설은 안 돼 있고 뭐 완전히 된 건 아니면 어느 정도 반자동화라고 할까? 전에는 각 건물마다 그 경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 5개, 4개 건물을 이렇게 해서 3계절로 나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대학교보다는 조금 경비 같은 경우는 노동 조건이 조금 나은 편이에요. 그렇게 해도 사고는 사고대로 나고 그런데도 자꾸 뭐 경비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경비 인력 줄인다. 이건 참 어불성설이죠. 사람이 막아줘야지 누가 막아줍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그 청소 노동자 집 시립대에서 이렇게 분리수거 얘기까지 아까 조금 해주셨는데, 전에 오셔서 그 어느 디자인, 거기에서의 그 책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만화책도 많이 나오고 애니메이션 뭐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적 있죠. 저 반도체 소녀 아마 말씀하시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반도체 이게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한 3년 정도, 한 3, 4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오늘 좀 비춰주세요. 이 반도체 소녀 중요해요. 노동자 막 만들고 나서 제가 이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서울 시립대 학생이 환경조각과 학생이 4학년 학생이 저기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을 수원 삼성공장인가 어디다가 사가는 조건으로 해서 아마 전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백혈병 환자 황유미 양 그 황유미 양 그 모형이라고 해서 아마 한쪽으로 처박혀 있다는 걸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교수가 더 나쁘죠. 왜냐하면 학생들 그 창의력을 그렇게 무시를 하면 안 되죠. 그 학생한테 오히려 잘했다고 상도 주고 뭐 큰 저기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작품 같은 거를 창고 같은 데다 처박아 놓고 그 학생이 매도하는 학교에서 잘 강의 같은 것도 뭐 잘 못 받아서 뭐 학점도 나쁘게 해주는 뭐 이런 말까지 있었거든요. 신문에도. 근데 하여튼 이 처음에는 제가 여기 반올림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무슨 저기인지 몰랐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근무하는 그 시립대 학생이 만든 작품이라서 이단이 하여튼 반올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시립대 학생이 그렇게 교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악평을 받았죠. 혹평을 받고 자신이 삼성에서 이렇게 전시를 한다면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학생이 이렇게 정의로운 마음에서 만들었던 것이 교수님은 학점으로서 학생들은 또 폄훼하고 그죠 많이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도체 소녀가 저희 기준이 되었는데 아유 노승농성 만만치 않나 봅니다. 정말 300일이 다가오니 이것도 비바람에 모진 비바람에 지금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죠. 저희가 소중하게 보호를 했어야 되는데 많이 지금 훼손이 돼서 다시 어떻게 복구를 해볼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이 소녀상을 볼 때마다
그 학생 생각이 나요. 아마 지금 그 학생이 그렇게 당했으면 아마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분명히 싸워줬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도 많고요. 지금 서울 시립대 같은 경우에 뭐 어느 대학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 학생 동지들이 많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갖고 뭐 조금 전에 노동조합 활동하는 데서 조금 조건이 좀 나아지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시립대 그러면 어떤 노동조합에서 어떤 현안을 갖고 있는지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참 갑질이라고 많이 하죠. 저희들이 서울 시립대가 공무직으로 바뀌어갖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노동조합이나 큰 대기업이나 다 똑같이 상급단체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 혹은 다수 노동조합에서 갑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대기업에서 우리가 항상 보면 뭐 갑질을 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얼마 전에 끝낸 그 기아자동차 고공농성도 제가 알기로는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같이 연대를 못했기 때문에 비정규직 따로 정규직 따로 이런 식으로 투쟁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해결이 잘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 시립대는 공공우선 논리에서 저희들을 석영지구를 깔고 뭉개는 바람에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 분야가 있는데 그 조합원들 지금 1차적으로 해고를 한 20여 명 당했고 지금 2차적으로 또 내일 모레면 또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공공운수도 갑질이거든요, 사실. 공무직 지부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서울 지역 공무직 지부라고 있는데 그 지부를 감싸고 돌고 공공운수의 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교통정리를 왜 어차피 교통정리를 제대로 해서 빨리 그런 이 해고 사태를 막아야 될 그 수장이라는 사람이 질질 끌면서 나몰라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경지부에서 참 수도사업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이 들고 있거든요. 서울시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지금 저희들 단체교섭 유효가 지났어요. 5월 26일 날 지났는데 공공부에서 단체교섭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문제를 빨리 서울시립대는 서경지부에서 교섭을 해라. 이렇게 위임장 같은 거 제대로 써줬으면 1월달에 2월달에도 써줬으면 벌써 무단협 상태가 안 되죠. 그러면 수도사업소도 또한 해고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고 그 안에 단협으로 맺어서 그 사람들 조건을 다 맞춰 다시 복직하게 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수도사업소나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사항이 있습니다. 서경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봉급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게 왜 높으냐? 우리가 노동조합에서 취업규칙에 사인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로계약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공무직 단협을 따르면은 봉급이 40만원, 50만원 깎여요. 지금 저기 수도사업소도 제가 알기로는 뭐 몇 년씩, 10년씩, 20년씩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 경력을 인정을 안 해주고 신규 채용식으로 해서 1호 봉으로 해서 올라간다고 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제까지 이런 건 아무 대우도 못 받고 대가도 없이. 그리고 서울 시립대에서 일을 하는 시설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이거는 차별이죠. 남자가 요즘에 군대를 가고 싶어서 못 가는 사람들 그것도 억울한데 군대 안 갔다 오고 호봉 인정도 안 해주고 응? 저기를 공무직 되기 전에 근무한 건 학교에서 근무한 거는 인정을 안 해줘요. 학교에서 당연히 그런 근무한 거는 용역회사가 됐건 학교가 됐건 저기 공무직을 바뀔 때는 학교에서 근무한 것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인정을 안 해주고 그냥 부터 공무직 단위만 따르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걸 서경지부에서 도저히 못 갈 수가 없어갖고 계속 공공사하고 투쟁을
공공사하고 싸움을 해갖고 투쟁이 아니고 거기서 싸우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교섭급을 이제 받아왔는데 왜 그렇게 늦게 해줘요? 빨리 해줬으면 저희들도 편안하게 단체 교섭도 맡고 임금 교섭도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좀 힘들지 않은 싸움을 할 텐데 더군다나 공무직집을 하는 데는 저희들 시립대학교 서경지별 조합원이 160명이지만 공무직지부는 서울시에 있는 공무직 전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한 1,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건강검진 같은 거 시에서 20만 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참 잘 받는 편인데 저희들이 공무직지부에서 받는 병원에 가서 저희들 서경지부로 따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공무직지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서경지부 시집 때문에 을 받으면 자기들이 다른 데로 병원을 옮기겠다. 이런 갑질을 해요. 같은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에서도 노동조합끼리 갑질을 하는데 이런 사회는 얼마나 더겠습니까? 그런 사태를 노동조합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해결을 해서 더 좋은 노동조건, 더 좋은 조건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못 가는 게 지금도 안타깝죠. 그렇군요. 이렇게 내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주저함이 없으시고 외부에서도 또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주저없이 말씀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같은 거 나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무조건 잘못된 거 있으면 질타하고 투쟁하고 해서 바꿔나가야지.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힘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오시고 벌써 조합원이 3배나 늘시고 처음보다 그렇게 해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애쓰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렇게 노동조합이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에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탄압을 많이 해서. 탄압을 많이 해서 정말 사실 첫 번에 바늘님 이 농성장에 왔을 때는 농성장이 이상하네. 왜요? 우리 서경지부 체질에는 안 맞네. 어떻게 우리 체질 어떤데요? 왜 그래요? 서경지부는 사실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안 하거든요. 삼성 정말 복받은 기업이에요 지금. 맞아. 바늘님이 이렇게 지금 여기 76 그 아가씨들 젊은 사람들 목숨 빼앗아 놓고 이렇게 조용하게 농성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삼성 복 받았어요. 더 세게 해야 되겠네요. 더 세게. 저는 사실 여기 처음에 올 때 우리 하부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여기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노숙하시고 그런다 그러니까 참 투쟁이 저희들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그냥 노동가에도 부르고 삼성 나와라, 삼성재벌 해체해라, 이재용이 나와라, 이재용이가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이거 집회도 좀 하고 그래야 돼. 그러면서 알고 왔는데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거 여기 사람 민중들이 이 반올림이라는 게 뭐 하는 거나 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심도 많이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저도 여기서 피켓팅도 좀 하고 그랬는데 호응도가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참 좋고 여러 가지로 농성도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근데 사실 저희들 체질에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얼마 안 있으면 한 300일 노동을 한다는데 그때는 힘차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제 때 또 저희 또 예쁘게 하죠. 어떡하려나.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해주면 삼성에서 빨리 나와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더 나물러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강력하게 여기 삼성 여기 가서 전시장에 가서 똥도 뿌리고 청국장도 끓여 먹고 이렇게 좀 해야지. 이거 농성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300일 넘었으면 또 가열차게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좀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정말. 저희 그런 얘기도 했어요. 76개의 만장을 여기다가 쫙 깔아야 되나. 그 분향소를 설치를 쫙 해야 되나. 정말
저희가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죠. 지금 하얀색 고무신에 76개 꽃을 심어놔서 누군가는 꽃집이냐라고 묻는데 그럴 게 아니라 정말 76개의 분향소를 여기다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예쁘게 사과해라 이렇게 사과 5번 이러고 있네요 정말. 이러면 안 되네. 그 학교에서 투쟁하고 할 때는 뭐 박원순 시장 집에도 가서 집 앞에 가서 저기 잡아 쉬운 말해서 잡고 깽판도 치고 또 박원순 시장 행사장 있을 때는 쫓아다니면서 시립 때문에 빨리 해결하라. 총장 그림자 밟기 운동이라서 총장 뭐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고 기다렸다가 화장실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림자 밟기 운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삼성 이재용을 쫓아다니던지 뭐 그런 식으로 좀 투쟁 방법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헬기 타고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좀 다니면서 좀 쫓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피해자들이 거리에 있는데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었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농성이나 투쟁이라는 게 힘들게만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즐기면서 요즘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즐기면서 투쟁도 하고 농성도 하고 이제 그런데 제가 또 아까 좀 빼먹은 게 제가 연대를 오는 이유는 또 저희들 학교 특성이 참 굉장히 열악합니다. 학교 우리 직원들이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왜냐면 전임자도 없어요 지금. 전임자도 없어서 나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지금 도망도 오고 사실 오늘 도망 왔거든요. 아니요 여기를 도망 온 게 아니라 오늘 720 그 총궐기대 거기를 가려고 이제 도망 왔다가 여기 어차피 퇴근 시간이니까 여기를 도망 온 게 아니에요. 이제 도망 갔다가 여기를 왔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농성은 그래서 제가 그 연대를 했는데 저희들이 서경지구 그 각 분해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연대를 많이 받았거든요. 뭐 우리 투쟁 있을 때마다 꼭 와서 각 분회장님이야 우리 조합원들이 뭐 우리는 학교에서 하고 각 분해 조합원들 부회장님들은 서울시에 가서 하고 또 우리 학교가 그 당시 처음에 만들 때는 한 23명 중에 집회 나오라고 하면 뭐 10명도 나오고 5명도 나오고 다 안 나왔으니까 다른 대학교에서 연대도 계속 해줘서 저희들이 힘을 이렇게 이제 튼튼하게 조합을 만들어 놓고서는 조합원들은 못해도 나라도 어디 투쟁 현장 있으면 꼭 가서 연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빚을 갚는 거죠 저도. 여기도 사실 빚 갚으러 온 거예요. 뭐 대우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빚이 너무 많아요. 여기 빚 갚으러 왔으니까 뭐 마음대로 시키십시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어제도 안 그래도 한혜경님 어머님, 그러니까 삼성 LCD에서 일을 하다가 뇌종양으로 2급 장애 있는 혜경씨 어머님께서 일 끝나고 나면 자기가 빚 갚을 게 너무 많다고 다 다니면서 연대 다니면서 그간 반올림에 응원해준 거 자신 다 갚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부회장님이 그러고 계시네요. 저희들. 빚도 사실 이건 금액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 빚이 아니죠. 나 하나 자선하고 사실 노동조합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이제 나이가 지금 64살입니다. 만으로 이제 내년이면 정년인데 저 하나 같아서는 편안하게 그냥 있다가 그만두면 되겠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내년에 정년 퇴직해서 끝나지만 다음 사람들, 다음 세대들, 젊은 청년들이 과연 비정규직 없이 정규직으로 취업이 잘 돼서 제대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사실 비정규직을 없애자고 이렇게 나와서 같이 투쟁 현장마다 돌아다니고 투쟁도 하고 노동조합도 만들어서 노동조합 활동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떨 때는 한 10년만 젊었으면 10년만 젊었으면 지금보다 더 멋지게 한번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마음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너무 훌륭하신데 10년만 더 젊었으면 정말 더 멋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도, 아유, 벌써 엄청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뭐 떨린다, 뭐 이렇게 뭐 하지 않으셨나요? 처음에 많이 떨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네, 너무 말씀 잘하셔서 벌써 마지막 질문이 왔습니다. 할까요? 삼성의 따끔한 한마디, 네, 좀 해주세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삼성, 제발 나와라. 똥 뿌리기 전에 나와라. 청국장 끓여먹기 전에 나와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 이상입니다. 잘 됐습니까? 네, 이것으로 288일차 이어말하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